자, 오늘 수업은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 수직 평면 세계의 네 번째 평면이 되겠다. 통합사회철학 강의, 세상 일의 원리와 근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통합사회철학 강의, 수직 평면 세계의 네 번째 평면이 되겠다. 전체적인 평면으로 보면 여덟 번째 평면이 되겠지. 반의지는 의지가 분열된 세계고, 반인식은 인식이 분열된 세계야. 인식이 분열됐다는 얘기는 무의식 속으로 사라진 인식이고, 반의지가 됐다면 우리의 의지가 파괴돼서 아무 의욕도 없는, 욕구와 욕망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반의지 상태가 되겠다. 그 반의지와 반인식이 이루는 평면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도형으로 보게 되면 반의지와 반인식이 이루는 이쪽 평면, 수직 평면이 되겠지. 후면 세계, 의지 쪽이 전면 세계이기 때문에 반의지와 반인식이 만들어내는 후면 수직 평면 세계가 되겠다. 그 정의를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적 세계는 의지하지도 인식하지도 않는 영역이다. 그래서 자신도 알 수 없는 세계야. 난데 내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세계. 그게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이다. 익숙하여서 알지 못하는 공기와 같이 비밀스럽게 자신을 구성한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특징을 만들기도 하고 본능적 상태를 현시하기도 한다.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본성이 나타날 때 제4 수직 평면이 나타나는 거지. 특성상 한계를 알 수 없으며 숨어있는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한계를 알 수 없고 나에게서 낯선 나를 느낄 때 나타나는 평면이 되겠다. 굉장히 나 자신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나를 나타낸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자.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 금방 읽었던 부분 다시 반복된다. 제8평면세계, 제4가지 수평평면세계와 네 번째 수직평면세계 합쳐서 제8평면세계가 되겠지. 의지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세계, 즉 자신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세계이다. 그리고 익숙하여 알지 못하는 공기와 같이 비밀스럽게 자신을 구성하는 형태. 나를 구성하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지. 인간 일반의 알 수 없는 특징을 구성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나에 대해 알 수 없는 특징, 본능적 상태를 현시하기도 한다. 인식되지 않는 것의 특성상 그 한계를 알 수 없으며 나에게서 낯선 나를 느낄 때 존재화되기도 한다. 저 깊숙이 숨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낯선 나. 하지만 낯선 나지만 원래부터 나였던 나. 그게 네 번째 평면 세계를 구성한다. 평면 세계로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존재에 의해 공간 세계화되면 어렵지 않게 경험되는 세계이다. 자, 도형을 보면서 잠깐 생각해 보면 반의지와 반인식의 수직 평면은
드러나지 않는 세계이지만 존재에 의해서 공간화되면 이쪽 평면에서 이쪽 공간으로 전환이 되겠지. 그렇게 전환이 되면 이 반의지와 반인식이 존재에 의해서 뭔가 나한테 탁 드러나는 거야. 내가 나 같지 않은 낯선 나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존재에 의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은 이게 원래 나였나? 라고 낯선 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지. 존재에 의해서 반의지와 반인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뭐 존재가 뭐 0.1부터 시작해서 존재 뭐 3, 4까지 쭉 늘어날 텐데 존재의 강도가 아무리 미세해도 딱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거야. 자,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는 반존재와 반의지의 평면 세계와 유사한 반존재와 반의지의 평면 세계는 수평 평면 세계였다. 다시 도형을 보게 되면 반의지와 반존재 평면 세계, 이쪽 평면이 수평 평면 세계가 되겠지. 조건적 전환 세계를 구성한다. 자, 어떤 조건인지 보자. 반존재와 반의지의 세계가 인식을 매개로 해서 전환의 세계를 구성하였으나 인식이 반존재와 반의지 세계에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수평 평면 세계에서 수직 항목이 늘어나면 우리는 반존재와 반의지의 세계에서 전환될 어떤 조건이 맞아지는 거야. 그리고 구성하였으나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에서는 오늘 공부하는 반의지와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는 반인식이 인식화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인식이 인식화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로써 의지 분열료부터의 조건적 전환 세계를 구성한다. 반인식이 인식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 선형 사유 세계의 특성상 우리 사람들은 반인식과 인식을 동시에 사유할 수는 없다. 반인식과 인식을 동시에 사유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즉 인간은 두 개의 사유 공간에 동시에 사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 다시 도형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위치, 반인식의 이 A라는 위치에 존재하고 B라는 위치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 반인식의 상태에 있으면 그 어느 일정 순간 전체적인 긴 시간 동안에는 반인식의 세계에도 존재를 하고 조금 후에 다른 시간에는 인식의 상태에서 존재하겠지만 아주 동시에 반인식과 인식의 상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야. 어, 그렇다면 우리 삶이 분열되거나 생각이 분열되겠지. 동시에 존재를 한다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상태 저 상태가 혼재되어 있다면 물론 약간 어떤 사물에 비치는 그림자처럼 인식의 세계 속에서 반인식의 세계가 투영될 수는 있다. 자, 그 투영되는 것하고 동시에 존재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세계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동시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한 공간의 지점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즉 인간은 두 개의 사이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반인식이 인식화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지만 우리는 조건적 전환 세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인식이 인식화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식화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어떤 선형적 세계에서 다른 선형 세계, 예를 들면 아까 반인식의 선형 세계에서 인식의 선형 세계로 자신의 사유를 전환시키는 과정은 인식의 인식의 세계로부터 반인식의 세계로, 그리고 반의지의 세계로부터 의지의 세계로의 전환을 포함한 30개의 상호 전환 과정이 있는 거야. 일단 반인식에서 인식으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 다른 평면 선형 세계에서 처음 선형 세계에서 다른 선형 세계로 갈 때는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 상호 전환 과정을 30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30개가 되는지 도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 반인식 상태에서 인식 상태로 갈 수 있고 반인식 상태에서 존재 상태로 갈 수 있고 봐봐. 선형 세계 반인식 상태에서 반의지 상태로 갈 수 있고 반인식 상태에서 의지 상태로 갈 수 있고 반인식 상태에서 반존재 상태로 갈 수 있다. 한 개의 축에 6개의 축이 있는데 한 개의 축에서 다른 축 다섯 곳의 선형 세계로 전환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6개의 축이 있으니까 6개 각각 5곳으로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6, 5, 30, 30개의 전환 평면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이렇게 현형 세계에 전환할 때 공통점이 있지? 한번 찾아봐. 존재의 세계에서 인식의 세계를 갈 때, 존재의 세계에서 반인식의 세계를 갈 때, 존재의 세계에서 인식의 선형 세계로 갈 때, 존재의 세계에서 반존재의 세계로 갈 때, 공통점이 있지? 공통점이 무엇일까? 반의지의 세계에서 의지의 세계로 갈 때, 반의지의 세계에서 반인식의 세계로 갈 때,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 자, 그 공통점이 그래. 이 안에 정 가운데 있는 무의 세계를 통과한다는 거야. 우리가 선형 세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의 세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 반의지와 반인식의 이 평면 세계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거야. 무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했었지. 그래서 어, 무의 역할, 이번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를 공부하면서 무가 어떻게 탄생하고 무의 역할은 무엇이고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30개의 상호 전환 과정이 있지. 그래서 물론 모든 과정에서 무의 장벽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반인식이 인식화되는 과정. 이 과정이 선형 세계의 전환이 되겠고, 선형 세계의 전환은 우리는 반드시 물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적 전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는 분열된 의지, 분열된 인식의 공간에서 벗어나오기 위해서는 반인식이 인식화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파괴적 우리 삶 속에서 파괴되어 숨겨진 우리 세계 그거를 드러내는 방법. 그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무의 세계가 되는 거야. 무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 무의 세계는 너무나도 어렵고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세계라서 다음 시간에 무의 세계를 공부할 텐데 깊이 사유하면서 집중해서 들어야 할 거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반의지와 반의식이 이루는 평면세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특징 속에서 우리 세상 일의 원리와 근원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이 세상 일은 자신의 삶도 자신의 세계도 포함되겠지. 내 존재 속에서 숨어있는 반의지와 반의식의 평면세계, 이걸 어떻게 내가 끄집어낼지, 낯선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지. 통합사회철학 강의 수직 평면세계, 네 번째 수직 평면세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무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